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 KBS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패를 해버렸죠. 어떤 KBS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요. 물론 일부 좌파 매체에서는 그런 보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여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중진환이 일어났죠. 사장 나가라 라고 직원 투표하고 삭발 투쟁을 하겠다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한 방에 KO패를 당해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흔히 말하는 그로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KBS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저는 문 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흔히 말하는 방송의 정상화,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KBS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쉬운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의 성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이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런 논란은 매번 있었습니다. 이 KBS가 특히 심했는데요. KBS 사장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회에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항상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2008년 정현주 사장인데요. 이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여튼 정현주 사장을 KBS 이사회에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선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했습니다. 이때 야당하고 언론 노조 전체가 이제 반발을 했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됐다 그 말씀입니다. 언론 장악이라는 논란은 특히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항상 반복됐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많이 기억을 못 하실지 모릅니다.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죠. 미디어법 개정 논란입니다. 그 당시에는 뉴미디어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권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미디어법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언론하고 방송 환경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개정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야당하고 언론인들이 문제를 삼은 거는 그 내용 안에 이제 신문사하고 방송사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신문사가 방송사도 소유할 수 있고 방송사가 신문사도 소유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및 겸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야당이 반발을 했죠. 이게 결국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하고 겸용을 허용하려는 어떤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조중동 보수 신문인 조선중앙 동아일보에 방송국을 주기 위한 거다.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해서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 합의를 못 보고 2009년 7월 22일 날 여당 그때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여당 주도로 이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젊어가지고 정치권에 자문을 가끔 해줄 텐데 꽤 이제 그 여당 내에서 입김이 센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 교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날치기 통과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끝까지 끌고 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조중동에 방송국을 주려고 그런다는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설사 조중동에 소위 이제 나중에 종편이라고 불리죠. 종편을 허가해준다 그래도 그것이 꼭 지금의 여권 편을 든다는 법은 없다. 무리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무튼 너무 이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그 반대하는 세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2009년 10월 29일 날 그 결정이 나오는데 법률은 아무튼 유효하다라고 결정이 났고 종편이 출연을 합니다. TV조선 채널 A, JTBC 그리고 MBN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와서도 똑같죠. 결국은 KBS를 장악하려고 요전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뤘지만은 KBS 사장하고 그 이사 중에 하나를 불법 해임을 시켰죠. 예. 그래서 언론 노조가 얼마나 폭압적이고 폭력적이었냐, 그리고 진짜 뭘 지성적이었느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저는 이제 그 모습을 그 당시에 바라보면서 야,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 수백 명이 일은 안 하고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냐, 그게 너무 이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런 혼란을 겪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시시하게 그 방송사 사장 바꾸려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임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죠.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장악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방송 장악하려고 그랬다, 그런 비난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예 돈줄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KBS 그래 너희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불공정 편파 방송해, 해. 그 대신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아라. 수신료는 우리가 강제로 징수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아주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수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권 카르텔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해라. 결국은 무슨 뭐 시민단체니 어쩌니 해가지고서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가가지고 뭐 자기네 이상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쓰는 그 자금을 끊어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니네가 운동을 하려면은 니 돈으로 해. 왜 국민 세금 가지고 하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KBS에 대해서도 왜 수신료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냐. 니들이 노력해서 프로그램 팔고 광고 팔고 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제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 이제 좌파가 몇 가지 선동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돈줄을 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을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떠들어라,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돈줄은 끊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신료를 다시 이제 강제 징수 또는 합산 징수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뭐 공영방송을 살리자 해도 다시 복귀시키기는 이제 힘들 거고요. 설마 어떤 정권이라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신료 납부 거부 저항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은 야당 시절에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신료 강제 징수가 폐지됐는데 그걸 다시 살리겠다. 거기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부담이 무지하게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송장악은 효과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그 우파 사람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이 효과도 없으면서 무리를 해서 정권 바뀔 적에 어떤 방송국을 장악할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도 못 거두면서 그 조직만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왜 방송 장악을 하고 방송을 순치시키려고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쓴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대통령 입장서 또는 이제 집권층 입장서는. 여러분, 신문이 글로 비판하는 것보다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자기가 보고 있는데 뭐 쫑알거리면서 자기 비판하는 거 보는 거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 지론대로 방송 장악해야 그게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예를 저는 뭘 드냐면 2007년 대선 때 그때 정동영 후보가 여당 후보고 이명박 후보가 야당 후보였죠. 그때 방송 MBC KBS 여당이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정말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거에 지죠. 결국은 정동영 후보가 그것도 뭐 엄청난 차이로 지죠. 그리고 2016년, 17년 탄핵 사퇴하고 그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언론이, 그러니까 방송사가 배신을 때렸죠.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냥 몽땅 결국은 그 우파 정권의 덕으로 탄생한 종편 JTBC 채널 A, TV조선까지도 몽땅 돌아서 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대선이 치러졌는데 뭐 문재인 후보가 결국은 42%로 득표해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KBS, MBC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 이재명 나팔수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의혹은 엄청나게 쉴드 쳐주고 아니면 아예 보도도 안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별 시시콜콜 트집을 엄청나게 잡고 그 중에는 이제 가짜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나왔죠. 무리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그 조직만 엄청나게 망가뜨린다. 그게 이제 제 지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KBS 경우 시청자는 왜 등을 돌렸느냐? 뻔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좀 보수적인 지금 이제 여권 지지층이 되면 그 불공정 방송이다, 편파 방송이다 해가지고 등을 돌린 거죠. 그러면 지금의 여권에 반대하는 층은 뭐냐? 야, 세상에 뭐 우리 입맛에 맞는 방송 보내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냐? 직원의 3분의 1이 1억 원 이상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완전히 이제 고립무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KBS에는 미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공영방송 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 꼭 있어야 하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경영을 잘못하고 불공정 방송을 해서 방송 소비자, 즉 시청자들이 외면하면은 월급도 깎이는 거고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방송도 어차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세금처럼 돈을 걷어서 억지로 공영방송이라고 존재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자기 그 가게, 즉 경제관리 잘못하면은 개인 파산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KBS는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꼭 지켜줘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색이 공영방송이라고 세금이나 다름없는 강제 수신료로 간판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평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저의 이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KBS는 그 직원들, 즉 구성원들한테 너무 좋은 직장인 거예요. 고액 연봉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다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옳던 그르던 개똥 철학이던 그 신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투쟁의 장입니다. 고액 연봉 받죠. 그러면서 자기 투쟁 하는 장이에요. 뭐라 그러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 제작자라고 또 뭐 남들이 높이 평가해 준다. 이 정도면 누구나 바라는 꿈의 직장이죠. 말하자면 이제 신의 직장인 겁니다. 이렇게 소위 스포일된 사람들로 구성된 KB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KBS 예산이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수입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3천억 원 시청료가 덜 들어올 것 같다, 4천억 원이 덜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수입이 한 1조 내지 1조 1천억 원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방송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MBC 예산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직원은 이제 본부만 한 1,400명 정도 되고, SBS는 9천억 원 정도 수입이고요. 직원이 본부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MBC와 SBS의 시청률이 KBS보다 훨씬 처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 1조 원 또는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면은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하고 즉 임금 삭감 내지 동결을 하고 경영 개선하고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좀 힘듭니다. 왜? 신의 직장의 직원들이 너무 안주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편한 게 체질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방송국 유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러던 어떻게 하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KBS는 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단 이제 공정성을 확보한 채, 그래서 모든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면은 그게 시청자 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권 바뀌면은 정권을 그냥 옹호하는 보도만 하고,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은 또 그 안에 내부 세력이 교체되면서 내용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모두가 언론 노조든 공영 노조건 노동조합이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권력을 감시한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하죠. 그러한 방송국에 대해서 정권이 또는 권력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되게 쉬운 방법이네.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냐? 그것을 주도할 사장이 없습니다. 사장은 임기 끝나면 어쨌든 정당에 줄을 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은 KBS 맡으려고 할까요? 특히 우파 인사들. 그 누가 고난의 길을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철 사장이 임기를 채울지 중간에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후임 KBS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있지만 실현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내홍 혼란을 정권 바뀔 때마다 안 겪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 이제 신뢰를 받는다 그러면 방송 제작인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직원들 실력도 쌓아야 돼요. 정말 방송 출연자 중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고 무책임한 발언을 마구 해대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거나 카메라 앞에 서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가기를 이제 원하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서부터 주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거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국민 모두를 어렸을 때부터 관종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방송 제작인들이,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시건방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정말 방송 기자들 시건방지죠. 한심 수준으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